우리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 5페이지 완전 제곱식 연습 보도록 할게요. 자, 완전 제곱식을 만들 때는요, 우선 이렇게 2차와 1차가 있으면 만들 수 있는데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자, 5의 절반 2분의 5, 2분의 5를 제곱한가 몇 되겠습니까? 4분의 25가 바로 요 뒤에 놓이게 되면 우리는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다. 어떻게? x, 어머 중간 부호는 마이너스네. 4분의 25의 제곱되기 전 상태 2분의 5를 써주고 제곱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한 문제만 더 해보겠습니다. 3번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3a의 절반은 2분의 3a. 제곱하면 4분의 9a의 제곱이라 쓸 수 있겠죠. 그러므로 x 플러스 2분의 3a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완전 제곱식 만들 수 있다요. 자, 2번과 4번은 여러분이 채워보시고요. 생각난 김에 중학교 때 배웠던 거니까 아래쪽에 있는 1, 2, 3, 4도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있는 것도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물 좀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밑에 있는 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걸 만들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제곱되기 전 상태, 제곱되기 전 상태. 2개 곱하면 4x인데 여기에 반드시 뭐를 곱해줘야 안 됩니다. 2를 곱해줘서 8x 만드셔야 되죠? 그리고 중간에 있는 녀석의 특징은 완전 제곱식 만들 때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은 결국 x 플러스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다. 이런 식이 되겠죠. 자, 밑에 있는 거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곱되기 전 상태 5x, 제곱되기 전 상태 3y, 2개 곱하면 15xy, 2배 하면 30xy. 그러므로 플러스 마이너스 30xy 이렇게 적어주고 5x 플러스 마이너스 3y의 제곱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달아놓으시면 되겠죠. 자, 2번과 3번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예. 자, 모두들 잘 하셨으니까 예, 저것이 바로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방법이다. 끝!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식 찬찬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요 2차 방정식의 해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해법 1. 인수분해 2. 근의 공식 3번은 그냥 지워버리십시오. 얘는 지워버리십시오. 예, 2차 방정식 해법은 1. 인수분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인수분해가 잘 안 돼. 그러면 근의 공식으로 풀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하자. 2차 방정식의 해법 1. 인수분해 2. 근의 공식. 자, 항상요 방정식보다 부등식은 좀 더 어렵죠? 우리가 앞으로 8, 9단원에 가서 부등식도 배우게 될 거예요. 미리 연습하고 갑니다. 2차 부등식의 해법은요 2차 방정식보다 약간 더 어려워요. 그래서 2차 부등식의 해법 이러면 1. 인수분해예요. 그리고 2. 근의 공식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가요. 3.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 그래서 방정식보다 부등식은 개념이 하나 더 있어. 요 정도만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두 줄 한번 읽어볼까? 시작! 인수분해가 되더라도 개수가 복잡해서 인수분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차라리 근의 공식으로 풀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는요, 인수분해가 빠를까, 근해 공식이 빠를까 조금 고려해서 인수분해가 굳이 되더라도 숫자가 너무 복잡할 땐 그냥 근해 공식으로 풀어도 상관없어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근해 공식 이미 알고 있죠? 중학교 때 배웠던 근해 공식 한번 외워볼까? 자, 근해 공식 외워봅시다. 시작!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짝수 공식 불러볼까? 시작! x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굉장히 중요한 외워야 되는 공식입니다 라고 했죠. 자, 지금부터 요 근해 공식 어떻게 유도하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요 우리가 중학교 때 2차 방정식 되게 복잡하게 배웠어요. 근을 구하기 위해서 계속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과정을 거쳤었습니다. 왜? 그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과정이 바로 근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2차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a는 0이 아닌데 내가 얘를 가지고 근해 공식을 유도하려면요 완전 제곱식이 필요해요. 자, 완전 제곱식 작업을 할 때는 x제곱의 개수가 1인 게 편하지 막 a 이런 거 붙어 있으면 되게 골치 아파요. 그래서 a를 없애주기 위해서 양변을 뭔 짓을 합니까? a로 나누면이에요. 자, 양변을 a로 모두 다 나눠버리면 x의 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는 0이야 라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네요. 자, 그런데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항상 2차와 1차까지죠. 그러므로 쓸데없는 a분의 c는 이 양에서 마이너스 a분의 c로 만들면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를 채울 거예요. 자, a분의 b의 절반 몇입니까? 2a분의 b 제곱합니다. 4a 제곱분의 b의 제곱 되겠죠. 와우! 좌변에 4a 제곱분의 b의 제곱을 더해줬으면 우변에도 4a 제곱분의 b의 제곱을 똑같이 더해줘야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을 가지고 x 플러스 2a분의 b 전체의 제곱이다 라는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있는 녀석은 분수식끼리의 뺄셈이네요. 분수식끼리의 뺄셈은 통분. 그래서 뭐로 통분합니까? 4a의 제곱으로 통분해요. 즉 여기에도 4a, 여기에도 4a를 이렇게 곱해서 분모를 4a 제곱으로 만들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런 녀석이 나오네요. 자, 볼까? 우리가 x의 제곱을 3이라고 구해냈을 때 x 구하면 답 항상 뭐로 나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똑같습니다. 얘의 제곱이 얘라고 나왔을 때 x 플러스 2a분의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a 제곱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라는 이와 같은 답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으니까 네. 그러면 우리요 여기에서 좀 흥미로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자에 있는 식은요 루트 p의 제곱 마이너스 4ac는 루트를 탈출할 수 없어. 근데 요 안에 있는 4a의 제곱은 얘는 2a의 전체 제곱이니까 루트 밖으로 탈출해서 2a로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루트 4a의 제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요 녀석은요 루트 밖으로 나오면 우선 이 루트 a의 제곱이지 결국 얘는 뭐로 나온다? 2 절대값 a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얘를 그냥 2a 이렇게 써버릴 거다. 왜 이렇게 갑자기 쓸 수 있냐? 바로 앞에 붙은 플러스 마이너스 때문에 그래요. 자, 원래 절대값 기호는 양수화시키는 기호, 플러스로 만드는 기호인데 앞에 야 그런 거 상관없어. 얜 양수음수값 모두야 라고 지정을 해버리게 되면 절대값이요 힘이 없어져 버려요. 무력화되는 거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때문에 누가 무력화된다? 절대값이 무력화. 이게 힘이 세진다는 얘기 아니야? 힘이 없어진다는 얘기야? 무력화됨이에요.
그래서 결국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때문에 2a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 그렇구나. x 플러스 2a분의 b는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이렇게 쓸 수 있구나. 그런데 내가 구하고 싶었던 건 x. 그래서 이 녀석 이항에 버리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이렇게 근의 공식을 만들 수 있다 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지우도록 아직 필기? 예, 천천히 하십시오. 됐죠? 자, 지우고 이제 우리요 짝수 공식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짝수 공식의 유도 과정 보도록 하겠다.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거. 공부 되게 여우처럼 해서 야 어차피 근해 공식으로 다 커버되는데 짝수 공식 안 외우고 나 근해 공식 하나만 외워서 버틸래. 이러면 고등학교에서는 점수 못 만들어냅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짝수 공식을 써야 되는 건 무조건 짝수 공식을 써야 돼요. 짝수 공식을 쓰냐 근해 공식을 쓰느냐 이 차이 하나만으로 시간이 5분씩 차이가 나는 문제들도 존재해요. 왜 문자 상수 많이 나와서 알겠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하자. 어쨌든 그래 얘는 근해 공식으로 접근하면 x는 2a분의 와우 요 자리가 전체 b자리네. 얘가 b자리니까 마이너스 b자리에 마이너스 2b 다시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자리에는 4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이렇게 써놓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루트 속에 4가 공통인수지. 공통인수 묶어서 앞으로 보내버릴 수 있겠네. 그러면 2a분의 마이너스 2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분모 분자를 모두 뭐로 나눠버린다? 2로 나눠버린다. 그러면 공식은 결국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라는 이런 공식으로 바뀐다예요. 자, 이 짝수 공식이 굉장히 유용하고 빠른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2차 방정식 문제 80%는요. 요 x제곱의 개수가 1인 경우다. 얘가 1이야, 1 분모가. 그럼 되게 빨리 나오겠죠? 예. 그래서 짝수 공식도 잘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언제 사용하는 개념이에요? 용도가 1차 항의 개수가 짝수일 때 사용하는 개념 되겠죠. 1차 항의 개수가 짝수일 때 짝수 공식을 사용한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모두 필기 끝나셨나요? 아니요. 예, 하세요.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요. 2차 방정식 배웠으니까 문제 슬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등수학에서 배우는 제일 첫 번째 유형.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얘 분명 2차 방정식이에요. 그런데 얘 쉬워 보여, 어려워 보여? 어려워 보이지? 누구 때문에 유독 어려워 보여? x제곱 앞에 붙은 얘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우리는 얘 없으면 좋고 막 몇 6 이런 수만 있어도 아씨 숫자 맞춰야 돼 부담스러운데 루트 마이너스 1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자, 아래 있는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 쉬워 보여 어려워 보여? 어려워 보여. 특히 이 문제의 난이도 누구 때문에 생겨난다? x제곱 앞에 있는 i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아, 중학교 때 앞에 x제곱 나온 게 제일 좋고 그 앞에 숫자 들어가 있어도 골치 아팠는데 그 숫자가 무리수랑 허수가 온다고? 와우, 용서가 안 되네. 이게 바로 고등수학의 2차 방정식이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2차 방정식에 선생님은 이런 제목을 달아드리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죠. 그런데 x제곱 앞에 무리개수가 오거나 무리개수 2차 방정식인데 x제곱 앞에 허개수가 오는 문제 유형이다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와우, 무리개수가 왔네. 와우, 허개수가 왔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꼴의 2차 방정식은 어떻게 풀리냐? 얘 너무나도 당연한 거. 너무 어려워요. 그럼 x제곱의 개수를 몇으로 바꿔준다? 1로 바꿔서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1로 바꿔줄 때의 주의사항입니다. 자, 단 나눗셈이 아닌 곱셈을 사용한다 라고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에요, 요 녀석에서 루트 2-1을 1로 만들겠다고 전부 얘로 나눠버렸다라고 생각하자. 우리 이 개수 맞추는 게 더 힘들 것 같지 않아? 분수? 그죠? 분수는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나눗셈으로 x제곱의 개수를 1로 바꿔주셔서는 안 됩니다. 여기다 뭔가를 곱했는데 1이 나오더라 라는 그런 특이한 숫자를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보자. 루트 2-1을 1로 바꾸려면 뭐를 곱해줘야 되겠습니까? 루트 2 플러스 1 합차 공식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양변에 곱하기 루트 2 플러스 2를 해버릴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합차 공식에 의해서 1이 나와서 x제곱 이렇게 남을 거고요. 3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x 플러스 루트 2에 루트 2 플러스 1 얘가 0이 된다라고 이렇게 식을 바꿔놓으면 되겠다요. 그리고 우리는 뭘 해주냐? 요 중간에 있는 녀석이 결국 어떤 개수를 갖는지 정리할 겁니다. 그래, 이렇게 곱하면 3 루트 2,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3,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2. 즉 얘의 개수를 계산해버리게 되면 얘는 2 루트 2 플러스 1이라는 개수가 나와요. 자, 인수분해 되는지 보겠습니다. x 되죠. 자, 여기 있는 거 어떻게 나눠주면 되겠어? 하나는 루트 2, 하나는 루트 2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정리했더니 얘하고 얘 더하면 정말로 2 루트 2 플러스 1이라는 개수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오, 인수분해 됐네. 완벽해. 자, 그래서 결국 이 식은요, x 플러스 루트 2, x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1은 0이야 라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되고, x를 구하면 x는 마이너스 루트 2 혹은 x는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이라는 답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 핵심은 뭐다? x제곱의 개수를 1로 바꿔놓고 푼다. 어떻게? 곱셈을 이용해서. 되겠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십시오. 됐나요? 정리가 모두 끝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요번에는 허계수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예요. 이 i를 뭔가를 곱해서 1로 바꾸고 싶어. 그럼 여기에 뭘 곱해야 돼? 마이너스 i. 그죠?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인데 앞에 마이너스 붙으면 플러스 1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 식에 곱하기 마이너스 i를 해줄 겁니다. 결국 x의 제곱 플러스, 자, 마이너스 i를 그냥 막바로 곱해버릴까?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i,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x. 그리고 마이너스에 얘 마이너스로 묶으면 1 플러스 i죠. 여기에 마이너스 i 곱해줬으니까 플러스 i는 0이야 라고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자, 인수분해 되나요? 안 되나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되지. 이런 식으로 되죠? 예. 그래서 결국 이 식은 x-1-i, x-i는 0이 돼서 x는 1 플러스 i 혹은 x는 i,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제 무리계수 한 문제, 허계수 한 문제 풀었으므로 세 번째 문제는 여러분이 풀 수 있겠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2차 방정식의 해법 1, 인수분해가 안 되면 2,
근의 공식 3번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네. 자, 답 내신 분들은 답을 외쳐주십시오. 답 내신 분 답은 X는 2차 방정식인데 한 명도 없음? 여러분 너무 쉬운 2차 방정식이에요. 자, 같이 풀어볼까요? 답 내신 분 없어요? 지금 혹시? 없군요. 마이너스 i 플러스 3 혹은 마이너스 i 플러스 1. 예. 자, 우리가 이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네. 바로 허계수의 x제곱 문제구나. 이 문제는 x제곱의 개수를 1로 바꿔주랬어. 뭔가를 곱해서 뭐 곱하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i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x의 제곱이 됐어요. 자, 마이너스 i를 여기에 곱하게 되면 플러스 2i에다가 1 플러스 2i의 x 그리고 여기에다가 곱해버리면 얘는 4 플러스 2i에다가 마이너스 i 이렇게 곱한 이런 상태의 식이 되네요. 자,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중간항을 계산했어요. 2i에다가 마이너스 4가 됐는데 자, 여기 있는 녀석을 우리가 어떻게 조합해도 2i 마이너스 4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예, 안 돼요. 그럼 뭐다? 인수분해가 안 되는구나. 자, 효과적인 인수분해 방법 1. 이제 말 잘못했다. 죄송해요. 2차 방정식의 해법 1. 인수분해가 안 되면 2. 근의 공식. 얘 근의 공식으로 풀어야겠구나. 자, 가만히 봤더니 얘는 근의 공식 쓰는 겁니까? 짝수 공식 쓰는 겁니까? 짝수 공식 쓰는 거죠. 그래서 구합니다. x는 자, 마이너스 b 다시. 바로 요 자리가 b 다시에 해당되는 자리네요. i의 1 플러스 2i 이렇게 써주시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입니다. 자, 요 녀석 제곱하면 i는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1 플러스 2i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a, c 얘를 해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 i 되면서 3 플러스 2i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자, 루트 속이 좀 복잡해서 선생님이 루트 소개값만 따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마이너스 붙이고 앞에 있는 거 제곱 그리고 뒤에 있는 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4 모두 곱해줘 했어요. 그랬더니 플러스 4i 더하기 4i 그리고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2 이런 값이 나오네요. 결국 마이너스 1 플러스 4 마이너스 4i 플러스 4i 마이너스 2 나와서 마이너스 4i 플러스 4i 지워지고 결국 몇만 남는다? 1만 남아요. 어머!
루트 1이 된다는 얘기네. 맞습니까? 결국 x는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i 이렇게 계산하면 몇 나오겠습니까? 플러스 2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이야. 루트 1은 몇인데? 1. 자, 결국 x는 플러스 라인으로 계산하면 3-i 혹은 x는 마이너스 라인으로 계산하면 1-i라는 요런 답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그냥 복소수여도요. 근의 공식으로 풀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래. 우리 허수 알고 무리수 아니까 허계수, 무리계수 2차 방정식 배웠어. 자, 그리고 앞에 절대값도 배웠으니까 절대값 기호가 붙은 2차 방정식도 잘 풀 수 있어. 그럼 이제 뭘 배울 거냐? 가우스 기호라는 녀석을 배울 거예요. 자, 고등수학을 좀 했다던 사람들은요. 가우스 기호 엄청 싫어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선생님 항상 하는 말 있죠? 예, 남들에게 위기는 나에게 곧 기회가 될 수 있어. 내가 가우스랑 정말 친하게 지낸다는. 가우스가 어려운 이유는요. 개념이 굉장히 많아요. 가우스 기호 하나 가지고 정말 많은 개념들을 만들어내. 그래서 요번 시간에 그걸 다 해줄 수는 없고요. 기본적인 거 몇 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우스 기호를 학생들이 엄청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가우스 기호는 어떻게 보통 정의가 돼서 나오냐면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값이라고 요렇게 정의가 돼서 나오거나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값이라고 요렇게 문제에서 얘 아니면 얘 둘 중에 하나로 가우스 기호를 정의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래 정의 봤어. 좋았어. 그럼 얘를 풀어봐야겠다. 가우스 2.7 몇 나오겠습니까? 2. 가우스 0.3 몇 나오겠습니까? 0. 가우스 마이너스 2.4 몇 나오겠습니까? 예. 여기서 이제 멈치 얘 마이너스 3이에요. 마이너스 2라고 가끔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마이너스 3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요. 얘를 어떻게 해석해야 좋은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사실 가우스 기호를 학생들이 되게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정의가 좋지 않아요. 왜? 이 정의 속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부정 들어가 있어요. 선생님 보여줘서 알지? 헷갈려. 이게 바로 부정입니다 라고 했는데 넘지 않는. 잠깐만 넘지 않아? 넘으려고 했는데 넘지 않으면 요렇게 돼버려요. 머릿속이 헝클어져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요렇게 부정적인 정의가 들어있을 때 선생님이 항상 어떻게 문제를 풀라 그랬어? 부정이 들어가 있지 않은 정의로 재구성해서 푸십시오 라고 가르쳤지. 그래서 우리는요, 책에는 절대 나오지 않는 제3의 정의를 좀 암기하고 가도록 할 거예요. 되겠습니까? 사실 넘지 않는 이라는 말이 크지 않는 이라는 말보다 더 어려운 말이다. 자, 크지 않는 이라는 말은 긍정적인 언어로 바꾸면 뭐라고 해석해? 크지 않은. 여기에 보면 작은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크지 않은 부정이라는 개념은 여러분이 나중에 수학하에 가면 집합이라는 개념을 배우게 될 거예요. 집합이라는 개념에 보면 여집합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부정은 반대말이 아닌 여집합 개념입니다. 그래서 설명드리자면 크다라는 애가 살고 있는 동네에 같이 살고 있는 친구들은 누구냐면 작다라는 애도 있지만 누구도 살고 있어? 같다라는 애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야, 큰 게 아니야, 크지 않아 라고 하면 크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이다? 작거나 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야. 부정을 했는데 긍정으로 바꾸면 두 개잖아. 그래, 잠깐만 크지 않으면 작거나 같으니까 작은 경우, 같은 경우 막 이렇게 생각하면 골치 아프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억을 해둘 거예요. 가우스 기호 나오면 지나온 수 중 제일 큰 정수라고 기억을 해버릴 겁니다. 무슨 얘기냐?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우스 2.7 나오죠. 그러면 작은 수부터 쭉 진행을 하다가 2.7에 멈춘 거야. 근데 지금까지 지나온 수 중 제일 큰 정수 2. 얘 2구나. 쭉 오다가 0.3. 지나온 수 중 제일 큰 정수 0. 쭉 오다가 마이너스 2.3. 지나온 수 중 제일 큰 정수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아주 빠르게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다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의는 이렇게 줘줘도
우리는 가우스기 하면 제3의 정의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읽어보자. 가우스 X는 지나함수 중 제일 큰 정수. 세 번만 읽고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시작! 가우스 X는 지나함수 중 제일 큰 정수. 가우스 X는 지나함수 중 제일 큰 정수. 가우스 X는 지나함수 중 제일 큰 정수예요. 자, 그러면 가우스 기호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을 지금부터 얘기를 할게요. 보통 학생들이 문제가 주어지면 여기서 버벅버벅 대거라 진짜 중요한 맨 D를 놓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가우스 기호는 본질만 얘기한다면